시험이 뭐야? 시험이 뭐 국립외교원은 당연히 뭐야? 외교원은 사례형 주관식이고, 그 다음에 7급 외모형사직은 뭐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랑 혹시 다른 거 아니야? 뭐 당연히 다르죠. 신분들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게 국립외교원 강의를 이렇게 택하냐면 저는 이미 뭐 국립외교원 강의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7급 이렇게 객관식 준비할 때도 7급 객관식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면 국제법을 너무 얄팍하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요약서 암기하고 OX집 암기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점수가 그 점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물론 이제 요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제가 이제 7급 외모형사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뭘 강조했냐면, 서울대학교의 정윤석 교수님의 신국제법 강의를 꼭 읽으라고 하세요. 신국제법 강의를 꼭 읽으라는 얘기예요. 7급 객관식 시험 문제에 아주 바실한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바실한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일부 7급 수험생 중에서는 맨날 요약서에 이제 취해 있는 수험생들이죠. 요약서에 취해 있는 수험생들은 이상하게 모 강사님은 연구서적을, 이걸 갖다 신국제법 강의 연구서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서적을 추천한다라고 막 이렇게 약간 좀 놀려대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 교재 갖고 어떻게 공무원 수험 준비를 하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7급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이 신국제법 강의를 읽는지 안 읽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죠.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걸 다 필독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7급 시장에서 필독서를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면 제가 1등 공신하고 저는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정인석 교수님이 저술하신 신국제법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기본 강의 교재는 정인석 선생님의 신국제법 강의, 신국제법 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법 강의를 할 생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교재 얘기를 좀 해보면 교재가 이제 보면 여기 국립외교원 보신 분들이 보시는 교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국제법 강의 정인석 교수님 주죠. 정인석 교수님 저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국제법론이죠. 국제법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김대순 선생님이죠. 김대순 교수님 저서가 있어요. 근데 참 제가 옛날에 90년대 때 외모고시 공부할 때 이 김대순 선생님이 그 국제법론이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처음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막 살짝 보기 시작할 때예요. 제가 이제 외모고시 공부할 때는 대세는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외교원들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필독서가 됐더라고요. 필독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본 교재를 갖다가 신국제법 강의로 택할게요. 신국제법 강의 택하고,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김대순 선생님 책으로 이렇게 좀 보완 좀 할 생각이다. 보완 좀 할 생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보면 시험에 합격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 단순한 얘기지만, 시험 답안지를 잘 써야 돼요. 시험 답안지를 갖다 잘 써야 돼요. 그냥 쓰면 안 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쓰려면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암기가 아니라 어떠한 법적인 지식과 관련된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체화시켜야 돼요. 체화시키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체화시키면서 동시에 이건 라이팅에 대한 훈련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으로 표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으로 표출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국제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의 바탕에서 그걸 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체화된 지식을 갖다가 라이팅 훈련을 할 때는 그 교재가
교재가 읽기 쉽게 돼야 된다는 게, 읽기 쉽게 돼야 된다는 게, 쉽게 된다는 게. 그런데 제가 이게 두 교재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두 교재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두 교재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이 정인석 선생님의 신국제법 강의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뭐야, 상대적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어요. 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법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원칙인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해 위주의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해 위주의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야, 7급 수험생한테도 이 교재를 추천한 거예요. 7급 수험생한테도, 7급 외매형사직 수험생한테도 이 교재를 갖다가 추천하고, 그 다음에 7급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아주 이 신국제법 강의를 갖다가 상당히 재미있게 잘 읽는다는 얘기예요. 잘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해 위주의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국제법 강의를 갖다가 기본 교재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요 국제법,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뭐예요? 논거가 풍부해요. 정인석 교수님보다는 김대순 교수님의 그 교재가 어떤 법적인 논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풍부해요. 의외로 보면. 특정 쟁점에 비교해보면, 신국제법 강의 갖고는 이렇게 커버가 안 될 수 있는 것들도 이 국제법론에 상당히 많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이게, 김대순 선생님 책이 이게 상당히 아카데믹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초심자라든지 국제법을 갖다가 2, 3년 안에 어떤 시험 합격에 오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처음 국제법을 아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상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따라서 요 국제법론의 김대순 선생님 교재를 갖다가 이게 기본 교재로 삼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아니에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는 정인석 선생님 책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국제법론, 국제법론 김대순 선생님의 교재에 대한 논거를 갖다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까 한다는 얘기. 수험생들은 이 두 권을 다 사야 돼요. 두 권 다 사가지고 책상에 항상 참고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권의 책을 사는 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외교부에 근무할 때 앞에 국제법적 관련 쟁점을 검토할 때 여러분들이 수험 때 봤던 그런 교재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어떤 페이퍼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두 권을 갖고 꽂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험 시절에 샀던 국제법 책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외교부에 입부해서 어떤 국제법적인 쟁점을 다룰 때 참고서적으로 여러분 책상 앞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신국제법 강의가 상대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지만, 만약에 어떤 법률 검토를 할 때는 사실 솔직히 하면 신국제법 강의보다는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이 더 실효성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거가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권은 수험생이면 좀 사가지고 함께 이렇게 참고하는 방향이 돼요. 그런데 참고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죄송하지만 이 국제법론, 이 김대순 선생님의 국제법론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15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1500페이지까지 완독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이거 완독하면 안 돼, 완독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요 신국제법 강의 중심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강사가 보충해주면, 강사가 보충할 때도 이 국제법론은 요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약본 갖고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상대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네. 그때 이 국제법론을 갖다가 참고해가지고 자기의 국제법적 지식을 풍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이러면서 이제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끝냈다는 얘기예요.